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정규직 또 비정규직에 대한 기본 정의를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비정규직의 유형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 비정규직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비정규직의 증가의 요인은 어떤 요인들이 있고, 이렇게 비정규직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주요 쟁점은 현재 어떤 내용들이 있고, 이러한 쟁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즉 정년까지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것, 단 일 사용자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그런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 해고 보호와 또 장기적인 승급이 보장되고, 또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가 바로 정규직의 기본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한 어떤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고용이 보장되는, 이게 바로 정규직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정리해 보면은 보통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피사용자의 지위가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피사용자에 고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속적인 고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계약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그런 고용이고요. 근로시간은 전일제를 기본으로 한다는 겁니다. 풀타임을 얘기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동일수는 통상 노동일에 준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임금은 원칙적으로 월급 형태로서 지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법과 단체 교섭에 의해서 임금을 보장받을 수가 있고, 또 해고 등으로부터 고용관계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금의 수준은 기술과 기업 내 근속 연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 피고용자의 이해관계는 대표 체제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고용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정규직의 조건들은 상당히 타이트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기준에 의해서 조건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이란 일반적으로 정규직의 잔여 개념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이와 같은 전형적인 특징에서 벗어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규직과 같은 그런 형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대적인 개념은 다분히 편의적인 것으로, 비정규직에 속하는 고용 형태는 실제로 매우 다양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규직에 대한 근로시간이 적은 파트타임 근로자, 또 고용기간 자체를 사전에 협의해 놓고 근로를 하게 되는 계약직 근로자, 그리고 계약직 가운데서도 근로기간 자체가 상당히 짧은 그런 임시직 근로자, 또 회사가 아닌 자신의 집에서 근로하는 재택근로자, 기업 내에서 정규직과 같이 근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는 자신이 속한 인력 파견업체와 맺고 있는 그런 근로자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비정규직의 근로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인력은 상호 중복되는 그런 특징을 강하게 보이고 있고, 또 실제로 파트타임 근로자의 대부분은 임시직에 해당되며, 또 재택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들 역시 대부분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유형별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를 유형화하는 것은 분류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각국의 노동시장의 관행과 특성에 따라서 비슷한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기업들이 채용이나 인사관리를 진행하면서 저마다 비정규직 근로 형태를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동일한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라 하더라도 기업에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명칭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고용기간, 또 노동시간, 그리고 사용자 책임의 직접성을 기준으로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그런 비정규직 고용의 용어는 정규직 고용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시간제 근로자, 또 임시직 근로자, 그리고 파견 근로자, 이렇게 세 가지의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정규직 고용에 비해서 근로시간이 짧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시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고용에 비해서 임금이나 또는 상여금, 수당 등의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각종 기업 내 복리후생의 적용 비율에 있어서도 정규직 비용에 비해서 매우 낮고, 또 시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단기간 근로로 이렇게 명명이 되고 있고, 정규직 고용에 비해서 수당 근로 시간이 짧은 그런 근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에 의해서는 36시간 미만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직 근로자인 경우입니다. 기준법상으로 기한부 고용 또는 기간제 고용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죠. 임시직 근로자는 고용 계약 기간이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고용과는 달리 고용 계약 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고용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통상 계약직 근로나 좀 촉탁직 근로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로 파견직 근로자입니다. 파견직 근로자는 자신을 고용한 사용주와 그의 업무를 지휘하는 감독자가 이중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통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로부터 직접 그 업무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정규직 고용의 근로 형태와는 구분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 파견직 근로자에 대한 적용 범위를 놓고 굉장히 현장에서 혼선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견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하고 있는 소속 기업과 또 피고용주로서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통제를 하고 있는 회사와는 별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특징이고, 이런 점들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 급변하는 시장 상황과 또 날로 커지는 시장 규모, 또 수요 변동 등 현대 기업이 갖춰야 할 경쟁 요소 중에서 하나의 탄력적인 것이 바로 인력자원 운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영상 필요치 않게 된 인력에 대한 퇴직금 지급 책임과 또 예산 제약을 회피하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 극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바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그런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내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 구조의 형태 변화로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또 정보화 세계화 등으로 인해서 장기적, 항상적 일자리보다는 일시적, 임시적 노동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경제활동 인구가 고령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의 공급 측면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고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근로자 편에서 보면은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인해서 여가 시간에 대한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이런 경향에 따라서 자발적인 그런 비정규직 인력이 또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IMF 이후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내 비정규직 확산이 급격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기업 혁신의 경영 전략이라든지 또 실질적인 업무에 있어서 기업 구조 조정이라든지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기업이 비정규직을 더 선호하고 있고, 또 비정규직의 채용 비중을 늘리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해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보면은 법적 제약 조건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첫 번째 목적이 있고, 또 인력 구성의 변화에 따른 유연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용 절감 측면에서 이렇게 비정규직의 채용 비중이 늘어나는 그런 요인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이 증가되면 크게 한 4가지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고용 불안의 상시화와 구조화가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노동력의 파괴와 더불어서 건강권을 위협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세 번째로는 근로자의 관리와 더불어서 경력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네 번째는 소득 분배에 대한 불균형과 더불어서 복지 서비스의 불안정 내지는 불이익 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 불안의 상시화와 구조화와 관련되어져서는 이런 고용의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 파견법에 의해서 제도화된 주기적 해고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러한 채용과 해고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고용 불안이 상시화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노동의 기본권과 노동법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계약 해지 제도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용 불안을 좀 더 구조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악용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용 불안의 상시와 구조화는 지금 사회 현상의 측면에서 보면은 장기 근로자의 그 비율을 성비로 보게 되면요, 장기 근로자 같은 경우는 남성이 약 29%, 여성이 53.4%로 파트타임에 대한 어떤 그런 비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성들이 오히려 이 고용 불안에 더 노출되어 있고 또 이런 피해를 더 크게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동력의 파괴와 건강권이 위협된다라고 보았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비정규직의 근로 시간이 장시간에 걸쳐서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하루에 한 13시간 정도 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근로 시간을 지금 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유해하고 위험한 그런 환경 속에서 업무를 하게 되고 또 파견이나 용역 형태로 노동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조건 자체가 매우 열악해지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노동력의 파괴와 더불어서 건강권이 매우 위협받는 그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근로자의 관리와 경력 부재를 우리가 또 문제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채용이 일률적이지 못하고 또 해고가 용이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경력 개발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또는 훈련, 경력 개발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접근하기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동이라든지 이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그런 잦은 이직 관리 등에서 오히려 이런 이직에 따른 비용 발생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이러한 이직 관리 비용과 동기부여 요소를 적절하게 결합을 해줬을 때 비정규직에 대한 관리 역량을 키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정규직의 이동 및 이직 문제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좀 개선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 내지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비정규직의 근로의 네 번째 문제점으로서는 소득 분배에 대한 불균형, 또 복지 서비스의 불이익 등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급여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임금의 차별적인 지급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 이런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부분이 앞에서 보았지만은 여성의 비중이 높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임금에 대한 불평등 또 불이익 이런 현상들이 가끔씩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에 따른 소득 분배에 대한 불균형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후생 및 사회보장에 대한 문제도 예견되는 그런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죠. 사회보장 제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각 기업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복리후생 제도에서 예외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형태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비정규직 고용에 따른 차별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문제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정규직 제도와 관련해서 주요 쟁점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주요 쟁점들은 첫 번째, 균등 대우 원칙이 되겠습니다. 정규직과 동일한 그런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또는 근로 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균등처우와 관련된 그런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을 원칙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균등처우의 원칙에서 지금 현재는 많이 벗어나 있다. 그래서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기타 근로 형태의 차이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을 금지시키는 이런 후속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되겠습니다. 주요 쟁점으로 지금 기간제 근로계약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서 근로계약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과 또 일정한 사업 완료에 필요한 그런 기간을 정하는 것을 예외로 보통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제 근로, 즉 임시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준에서 벗어나서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근로자들이 이런 기간제 근로 형태로서 기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근로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단위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도 쟁점으로 나타나고 있죠. 오늘날 증대하고 있는 이런 비정규직 중에서 단시간 근로계약자는 실제 통상 근로자와 차이가 없는 그런 근로시간을 일을 하면서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명목상의 단기간 근로자에 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파견 근로자입니다. 현재 파견 근로자는 법 제정에 의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전반적인 추세에 따라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파견 근로의 허용 사유와 대상 업종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지금 관리되어지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탈법적으로 파견 근로자들을 이용하면서 이 제도를 확산하는 이런 이런 조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가 바로 핵심적인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수 형태의 근로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이 특수 형태 근로자들이 가장 다양하고 그런 이질적인 그룹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사용자나
계약자 상대방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부재한 상태에서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부류의 근로자 개념에는 속하지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연유로 인해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특수형태 근로자들의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여러 가지 노동 3권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고 또 법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사회보장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사정 간의 의견 일치를 통해서 사회안전망 확충과 더불어 사회보장보험 확대 적용 범위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으로 꾸준한 그런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정규직 근로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여러 가지 앞서서 봤던 그런 문제점들을 보면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노동법적 지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별을 받지 않도록 또 차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노동법적인 지위와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반복적인 그런 근로계약, 갱신 제한 제도를 좀 더 확대하고 또 계약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계약에 따른 그런 부담을 줄이고 계약 기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함으로 인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 고취와 더불어서 사회적으로 안전한 그런 지위에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금지를 명문화시켜서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든 계약에 있어서는 서면 근로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근로자들은 서면 근로계약을 해야 되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차별의 최소화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당수는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분야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은 정규직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하는 것들이 더 많고 그런 경우들이 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의 임금이나 근로시간에 있어서 차별적인 대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또 근로조건, 근로시간 이런 것들을 차별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적인 그런 법안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보장 적용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내실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업과 비정규직 고용을 반복하고 있는 상당수의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